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차장을 향해 공작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탄핵 재판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진술을 또 변경했습니다. 정정했습니다. 말을 바꿨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들어보시죠. 그때도 여인영이 다른 바쁜 일을 하고 있어 대화를 나눌 상황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통화를 마쳤다고 했는데 맞나요? 제가 22시 53분과 23시 06분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정정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검찰 조사 받을 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었고 병상에서 투약한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그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거는 그 공터에 있는 22시 58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23시 06분에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3일이면 겨울입니다. 바깥에서 메모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장소를 혼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하고 적다 말았다고 했는데 굳이 이 메모를 다시 정서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비상계엄 당시에 방첩사가 체포하려고 했던 명단이다. 그 명단 정도의 인원들은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명단을 기억하기 위한 차원에서 메모를 남긴 겁니다. 그 명단을 병상에서 투약한 상태에서 검찰 전화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 조사상의 진술이 정확치 않다라는 해명성 발언을 한 거고요. 기억하기 위해 메모하는 차원이었다라고 하자 대통령 측이 그 추운 겨울날 밖에서 메모를 적었는지 실내에서 메모를 적었는지를 어떻게 헷갈릴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 차장이 얘기 중에 이 미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했다. 그걸 적다 말았다라는 진술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따져 묻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이 대목에 대해서 묻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부탁을 받아서 에이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이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은 이 메모를 만들어낸 이유는 대통령의 전화를 내란과 탄핵으로 홍장원 차장이 메모를 만들어내서 공작을 했다.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라는 생각을 했다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왜 이렇게 계속 메모를 만들어내느냐. 이른바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저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게 대통령의 반박이었습니다. 자, 김우식 교수님. 예.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 홍 차장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23시 50분, 20시 58분 굉장히 정확한 시간까지 밝히던 사람이 그 중요한 장소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느냐. 왜 저렇게 메모를 계속해서 양산해 냈을까와 관련한 홍 차장 끝내 이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하고 네네. 홍장원 이 차장의 이제 진술을 놓고 소추인 측과 피소인 측이 이제 마지막까지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일단은 마무리가 다 됐기 때문에 헌재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 그리고 양측의 진술과 주장을 다 판단해서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고요. 저는 홍장원 차장이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엇갈렸던 건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밤중에 그 중요한 명단을 받아서 적어놓고 그것을 또 국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란의 중요한 지금 트리거가 된 건 사실인데 그 썼다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메모의 실제 형태에 대해서 이럭저럭 말이 오가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이제 조작의 가능성까지 계속 신빙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현재에서 저는 판단을 해주길 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정확한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날 밤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전화를 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헌재에 나오셔가지고 전화한 내용이 간첩을 잡는 데 도와달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해외 순방하는데 국정원이 그때 도움을 경호에 많이 줘서 격려 차원이었다. 요건 대통령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계엄이라고 하는 구국의 결단을 하시고 나서 그 긴박한 시간에 자기가 평소에 전화도 하지 않는다는, 원장하고 하지 내 차장하고는 안 한다. 근데 차장한테 그 긴박한 시간에 전화해서 아 잘했다, 그동안 고생했어, 그리고 간첩장도 도와줘 라고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저 국정원 1차장이라는 사람이 여인영 박접사령하고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이라는 사람이 그 야심한 시간에 대통령 전화 받고 여인영 박접사령하고 왜 통화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받은 내용을 적는 과정에서 저 나왔던 명단은 여인영 박접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러준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없던 이름을 무슨 쪽집게 감사처럼 적어서 만들어낸 건 아닐 거고요. 저는 그래서 헌재에서 정확히 판단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홍장원 차장도 자기 스스로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시간과 장소와 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일관된 그 신뢰성을 가졌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자,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홍장원 전 차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홍 차장의 진술과 다른 대목이 눈에 띕니다. 조민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43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성과 국정원 본청 건물을 나섭니다. 그리고 2분 뒤 홍 전 차장을 태운 검은색 승용차가 국정원장 공관으로 들어섭니다. 홍 전 차장은 10시 46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의 1차 통화가 이뤄진 장소가 집무실이라고 했는데, 처음 통화는 10시 46분, 22시 46분에 하는데 제가 직무실에서 통화하거든요. 집무실이 아닌 공관에 이미 도착한 홍 전 차장의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체포조 관련 언급을 처음 들었다는 2차 통화 장소 역시 발언과 달랐습니다. 22시 58분에도 공관 공터에서 한 48초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하지만 국정원 CCTV엔 2분 전인 10시 56분 홍 전 차장이 탄 차량이 이미 공관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0시 58분엔 집무실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도 CCTV에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에서 받은 이 영상을 공개하며 홍 전 차장 발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렇게 믿기 어렵고 오염된 증거를 바탕으로 헌법 재판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만 낳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홍 전 차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나오셨는데 국내의 젊은 피 맞는 게 없다. 뭐 하나라도 좀 맞았으면은 진술의 신빙성이 논란이 없었을 텐데 홍 차장이 밝혔다라는 중요한 대목들 있잖아요. 나는 이때 어디에서 1차 통화했고 어디에서 22시 58분에 2차 통화를 했고 23시 18분에 어디서 뭔 통화했는데 다 틀리다 CCTV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메시지가 계속 혼선이 있고 메시지가 오염된 것처럼 보여지니까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주변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쭤봤더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육사 출신이고 또 대표 화랑상을 받을 정도로 신망받던 육사 생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도 그 럭비부 출신이고 이분이 그 생도 출신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또 국정원이라는 곳에서 근무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 사실관계가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시간하고 장소를 혼동했다라는 것이 본인이 또 인터뷰에 나와서 또 검찰 조서에 장소를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과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발언, 그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 자체가 약간 왜 자꾸 이렇게 틀리는 걸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12월 3일 계엄 이후에 홍 전 차장의 저 어떤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많이 국면이 내란 혐의에 대한 여론이 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이 탄핵 국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 여론을 어떻게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증언이었는데 그렇죠. 그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왜 저렇게 했을까? 혹시 뭔가 선동이나 조작한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한 거여서 김근식 전 실장님 지적하셨지만 본인의 발언이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들께 얼마나 큰 혼란을 줄지 알매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틀린다라는 것은 본인도 지금 한번 스스로 반성하고 뭐가 진실인지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대통령은 이 홍 차장의 진술과 메모에 대해서 공작이다. 무관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탄핵과 내란과 체포로 연결시킨 공작이다라고 규정했어요, 조금 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홍장원 차장이 얘기한 것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게 만약에 그거를 받아 적은 보좌관이 없었더라면 완전한 공작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죠. 그러나 의외로 조태용 국정원장이 찾아봤더니 보좌관이 적었더라. 그리고 또 홍 차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좌관한테 이걸 시키지 않았다면 이건 완전한 내 독박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보면 이제 윤 대통령 측은 두 가지 타겟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 차장을 통해서 이게 야권에 흘러 들어갔고 하나는 한동훈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간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 출신이더라. 한동훈 쪽하고 가깝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실질적으로 그 바로 그 뭡니까 박선원 의원한테 가서 박선원 의원이 또 거기다 더 부담을 줘요.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더 포함을 시켰죠. 보좌관이 옆에 서서 같이 들었더라는 둥. 그러니까 더 이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작의 오해가 있다. 예,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프로파일러는 아닙니다만은 네네. 지금 이제 홍 차장이 말 안 한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날 밤 4일 날 새벽 2, 3시까지의 자기 판단과 이후의 판단. 4일 2, 3시 즉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지시를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대통령을 도와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 지시에 대해서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얘기를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1차 메모를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다른 말로 썼을 겁니다. 자기는 원래 왼손잡이인데 그날따라 오른손으로 썼다. 그런 부분도 감으로서는 이게 이번 계엄 사태 국정원이 도와줬다. 이 국정원도 굉장히 잘못 걸렸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판단으로 혹은 대통령의 좋은 뜻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보니까 일이 그 사이사이에 잘못된 거예요. 2, 3시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좌관한테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네. 그래서 이 어차피 체포라는 단어 뭐 그런 이제 그때는 대통령이 체포라는 말을 안 했겠죠. 그러나 방첩사령과 통화하면서 이 사람이 왜 국정원에 협조를 했냐. 자기네들이 체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뭐 동선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의 자체는 또 하나는 어제 10차 변론에서 홍장원 차장이 스스로 잘못됐다기 아니라 이야기 자체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굉장히 그 손을 들어준 부분이 있어요. 전문 증거 자체의 오염을 얘기해요. 자기가 약을 먹어서 진술 자체가 오락가락해서 진술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서 얘기하는 바 검찰 조서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전의 계획이 즉 홍장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전문 증거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헌재가 홍장원의 증언과 실제 검찰 조서에 대해서 채택할지 여부가 굉장히 큰 쟁론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본인이 못 알아보는 것을 보좌관이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 보좌관이 자기가 잘 못 알아보는 글씨로 몇 번 정서를 이 부탁했던 보좌관이 누군가요? 지금 보좌관은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 알겠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메모를 정서했다니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서재현
부의장님. 그러니까 이제 국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라든지 그 진실을 외면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제 희화화시키는 게 이제 변호사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좌 간의 어떤 현대고, 그럼 현대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 주변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배님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걸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또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눈에 들어가도 아끼는 안 아픈 후배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한 인물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또 연결되면 또 이제 또 반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사람이 물속에 빠지면 처음에는 잘 모르고 막 허우적허우적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도 비상계엄이라는 물속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계속 한 10차 변론 가보니까 본인이 내란 행위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제 물에 빠지는 단계.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과는 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현대고라는 그리고 또 보좌 간의 어떤 메신저 공격을 넘어서 학연, 지연 뭐 여러 가지 다 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궁색한 변명을 하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과연 헌재는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과 메모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 궁금합니다. 정치인 체포설과 관련해서 유일한 물증이다. 야당의 박선원 의원은 저 메모를 들며 저렇게 주장했었는데 그 유일한 물증의 증거력에 대해서 헌재는 어떤 판단할지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